마른사람 영양백서 탄수화물 섭취 가이드. 탄수화물이 뭘까요? 밥, 빵, 면, 과일, 과자, 음료 등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르시들이 체중을 늘릴 때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될 영양소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똑같이 체중이 5kg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배 나온 살컵 메르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탄탄하게 근육량 위주의 벌컵 메르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메르시들이 체중을 늘릴 땐 6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를 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량에 비해서 탄수화물은 거의 2배에 가깝죠. 그래서 더욱더 잘 선택하여서 먹어야 하는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메르시들을 위한 탄수화물 섭취 가이드. 첫 번째, GI 지수 70 이상 탄수화물을 피하기.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혈액 내 당으로 흘러갑니다. 즉 혈당이죠. 하지만 이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서 당뇨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잉여의 혈당을 체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살컵 메르치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을 천천히 높여주는 탄수화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탄수화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메르치보다 혈당에 훨씬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환자들이죠.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GI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GI 지수가 70 이상인 탄수화물은 고혈당 음식이라고 하여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음식입니다. 라면이나 과자, 탄산음료, 빵같이 안 좋다고 알려진 탄수화물들이 GI 지수가 70이 넘지요. 좋은 탄수화물로 알려진 현미, 고구마, 귀리 같은 탄수화물은 GI가 50대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GI가 70 이하의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한다면 살컵보단 벌컵에 가깝게 체중을 늘릴 수 있겠죠. 두 번째, 혼식으로 먹기. 빵이나 쌀은 GI가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빵을 야채와 베이컨을 섞어서 샌드위치로, 쌀밥을 반찬으로 같이 먹거나 비빔밥처럼 야채와 고기를 섞어 먹으면 쌀과 빵의 GI 지수가 적게는 5, 많게는 15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지 않고 여러 음식과 섞어서 먹는 혼식을 한다면 GI가 높은 음식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반찬, 야채, 그리고 고기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더디게 만들어서 GI 지수를 낮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빵 같은 걸로 식사를 때워야 한다면 빵 단독으로 먹지 마시고 야채가 들어간 샌드위치로 드셔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혼식 먹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운동 직후. 인간은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에너지와 산소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 에프네프린, 아드레날린이죠. 이게 분비가 되면서 심박수가 높아집니다. 또한 혈액은 우리가 운동하는 근육에 집중하는 펌핑 효과가 발생하면서 오로지 근육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이 되죠. 반대로 운동할 때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소화기관에 최소한의 혈액과 에너지만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운동이 끝나자마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이 상태가 진행이 지속됩니다. 즉 운동이 끝나고 최소 30분까지는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 급하게 식사를 한다던가 소화가 불편한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된다면 소화가 불편하고 심하면 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직후에 에너지를 섭취해야 한다면 소화가 더디게 만드는 혼식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소화가 잘 되고 GI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인 익은 바나나나 미숫가루, 생가루 음료, 이온 음료 같은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채템 바나나. 포도당이라고 아시나요? 포도당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애들인데요, 근육 내의 탄수화물 에너지인 글리코겐으로 조장되는 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할 때 힘을 내기에도 적합한 게 바로 포도당이죠. 그리고 글리코겐 1g은 3g 정도의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늘 충만한 상태의 글리코겐은 볼륨감이 있는 몸을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의 탄수화물 대부분이 포도당입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익으면 GI 지수가 70, 익지 않았을 때는 50에서 60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GI가 빠른 탄수화물 또는 느린 탄수화물로 바꿔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기에 소화가 불편한 운동 직후라던가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도 부담이 적은 음식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간식으로 먹는다면 살짝 덜 익은 바나나를 드셔주시고, 운동 직후에 뭐가 된다면 익은 바나나를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공복 운동 시 최고의 탄수화물 이온 음료. 메르시들이 공복에 운동하는 건 완전 비추합니다. 공복 시에는 글리코겐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힘이 나지 않을 뿐더러 혹시 모를 근육 손실의 위험도 있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공복에 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운동을 한다던가 저녁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밥 먹을 타이밍이 참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땐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주시면서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땀으로 소실되는 나트륨까지 채워준다면 아주 금상첨화죠.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온 음료죠. 대부분의 이온 음료에는 500ml 정도의 30에서 4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흡수도 굉장히 빠르기에 운동할 때 부담이 되지 않고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템이죠. 공복에 운동한 사람이 아닌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운동 중에 이온 음료를 먹는 게 꽤나 권장이 돼요. 왜냐하면 운동 시에 지속적인 탄수화물을 부담 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소실되는 탄수화물과 칼로리를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이 이온 음료는 운동하시면서 벌컥벌컥 한 번에 막 마시면 안 되고요. 한 40분에서 60분에 걸쳐서 천천히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1분에 탄수화물을 1g 정도씩 섭취하는 게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이 충분히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창장의 이가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편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댓글 아래에 블로그에서 공부를 해보시거나 체중 중량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건강히 살찔 수 있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